고발 사건의 국면이 뜨겁습니다. 더욱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라는 프레임 싸움이 뜨겁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따져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국정원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도 관건인데 조성은, 박지원 두 사람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나누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 조성은 씨는 어떤 일을 했는지 요 한 장의 장면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먼저 윤석열 후보 측은 그날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박지원 원장 등등을 고발했는데 나에 대한 공작을 함께 논의했다라며 그 자리에 박지원 원장, 조성은 씨 말고 제3의 동석자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3의 동석자, 윤 캠프는 과연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캠프가 공수처에 조성은, 박지원, 성명 불상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다. 허위 폭로를 통해 윤석열을 당선 못하게 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배석자는 없었다. 박 원장이 애초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 알아 자료 공유 대상은 아니었다. 박 원장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 둘만 만났고 동석자 운운하는 윤석열의 인간적 배신감마저 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동석자 의혹,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에게 실체 규명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성은, 박지원 두 분은 우리 둘만 만났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누가 있는 걸 알고 그거를 확인했다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위기.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저 자리에 제3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만약에 제3자 있었다고 한다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씨가 거짓말한 거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까지 사실 고발 사주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에 어떤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정말 동석자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인가? 그게 누구냐? 지금 뭐 어디 캠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야당 캠프 측의 문제를 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 캠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일 수 있는 제보를 하는 자리에 왜 있었을까? 제보를 이제 상의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예.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추측에서 제3자에 있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우리 둘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제3자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3자를 성명불상자로 해서 공수처에다 고발할 일은 만무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날 호텔 38층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호텔 직원도 있을 거고요. 밥이 몇 인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을 수행하는 또 직원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둘만 있었다고 해서 둘이 입을 맞춘다고 해서 이게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구인지만 명확히 밝혀지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걸 뭐 야당에서 거짓으로 주장해서 물타기 하고 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좀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자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굉장히 이 사건의 진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호텔 38층 레스토랑 측은 알고 있겠군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예. 어떤 문제가 있냐.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이잖아요. 예. 국정원장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직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사실 조회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사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국정원장은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해주셨는데, 뭐 앞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3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뭐 정치권이나 윤석열 캠프 안팎에서 의심하기로는 여당 인사가 아니라 야당 인사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 기자?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죠, 일단은. 확인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일단 고발장에 제3의 인물을 적시했죠.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뿐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 같이 있었다, 동석했다 이렇게 이제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자기도 들은 얘기다. 근데 캠프가 제보를 받았다. 제3의 인물이 있었다고 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죠. 대선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다른 캠프의 관계자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특정인이 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3의 인물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많이 났고, 그것을 조성은 씨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오늘 조성은 씨가 소셜 미디어에 본인이 직접 밝히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윤석열 캠프 측은 제3의 인물이 있었고 그 제3의 인물이 현재 국민의힘 다른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다 그러면 더더욱 어떤 윤석열 죽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윤 캠프의 의심대로라면 현 정부, 그러니까 여당 인사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야권의 다른 라이벌 캠프 사람이 손을 맞잡고 윤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 뭐 이렇게 의심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윤석열 캠프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는 증거는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워낙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조성은 씨가 전혀 배석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거의 국정원 직원들도 이제 있었고, 당연히 이제 보안 조치를 위해서요. 그리고 식당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걸 과연 이번 제보 고발 사주 의혹처럼 누군가가 감찰하거나 수사를 적극 나선다면 사실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의혹으로 남을 텐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